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이죠. 네, 주말의 시작인데 미국 증시는 오늘 먹고 터지고 하지만 꾸준함. 네, 미국의 증시는 꾸준하게 야금야금 올라오는데 한국 증시는 조정을 받는다. 뭔가 철크덕 걸린 거죠. 네, 구분응선까지 왔는데 이 구분응선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조정장세. 네, 전강후약의 모습 좀 좋다가 어떤 약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하죠. 이게 이제 구분응선의 원 주식 시장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민감하게 악재에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꾸준함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하지만 오늘 테슬라하고 IBM의 하락은 좀 충격적이었다. 뒤에서 잠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에서는 일본 관세에 대해서 이제 충격적이었던 내용이 많죠. 한국도 2+2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하루 연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오늘 또 협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상당히 미국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 같다. 일본의 아류로 우리를 또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전략이 강하게 보인다. 이런 우려감이 한국 시장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죠.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새로운 주식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하다. 네, 세금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것과 뒤로 가는 모습은 굉장히 퇴행적이죠. 네, 이 정부 이재명 정부가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의 마음과 또 자기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한 실행력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보는 면이 있어서 상당히 너버스하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 그 모멘텀을 발견하고 그 모멘텀이 주식시장의 불쏘시개가 돼야 되는데 뭔가가 나오기에는 어려운 대여건 환경, 그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분석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마이너스 0.7, 반면에 나스닥은 플러스 0.1, 플러스 0.18, 네, S&P는 플러스 0.7.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오늘은 막판에 먹는 것을 좀 토해내는 그러한 약세의 모습,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옥에 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국 7월 제조 PMI 지수 49.5, 서비스업 지수는 55.2, 민간 부분 회복세가 그나마 버텨주고 있다. 6월 신규 주택 판매 62.7만 채, 62만 7천 채, 전월비 소폭 상승, 예상은 하회했다. EU와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죠. 네, 기후 공동 대응 발표하고 무역과 이라크 전해전에서는 서로 이견이 컸다. 엔비디아 칩이 중국에 10억 달러 어치 밀반에 대해서 수출이 됐다. 이런 기사도 나오네요. 네, 오늘 엔비디아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혼조 마감, 나스닥 S&P 500 장중 최고를 터치했다. 미국 재무부 한국과 2+2 협의 하루 전 취소, 미 상무부 오늘 회담할 것이다. 네, 22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금리 동결 10개월 만에 있는 일이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7천 건으로 6주 연속 감소. 상당히 고용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미국에서 나타나네요. 제조업도 그나마 쓰러지지 않고 삐걱삐걱 잘 가고 소비도 잘 가고 다음에 고용도 잘 가고 이러한 것들이 미국 증시가 역사상 최고점을 찍어가고 있는 원인이지 않는가. 막 트럼프의 웹스타인 스캔들도 그렇고 막 복잡하고 시끄럽고 일본 때리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미국 주식시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야금야금 올라가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내면에는 매그니피션트 7이라든지 미국의 AI 시장에 대한 주도권, 그리고 신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은 지금 긍정적인 면만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은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등할 만한 모멘텀을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2분기 알파벳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시에 훈풍을 줬죠. 네, 알파벳 한번 봅시다. 네, 우리 알파벳 주식이
네, 오늘 1.0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192.17달러. 반면 오늘 IBM은 박살이 났죠. 네, IBM은 마이너스 7.61% 하락했는데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매출은 169억 8천만 달러, 예상은 165억 9천만 달러보다 상회를 냈죠. 주당 EPS도 조정 기준 2.80달러, 예산치는 2.64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매출이 약간 미스가 난 게 73억 9천만 달러로 애널리스트 예상치 74억 3천만 달러를 약간 못 비쳤다. 이 점이 발표 후에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인프라 부분은 14% 증가하는 강세. 뭔가 이 소프트웨어 부분이 상당히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미스가 나면서 7%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오늘 미국 시장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달러 지수는 0.18% 상승 97.120. 네, 원달러는 1372.21 살짝 강세로 돌아섰네요. 엔화는 약세 146.87엔. WTI는 1.53% 상승 66.25달러. 너무 무더워서 연료 소비가 많은 것 같아요. 냉방 소비가. 네, 금 가격은 0.65% 하락 3,375달러. 구리는 0.21% 상승 5.8317달러. 네, 1온스당. 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925, 네, 4.1bp 상승, 10년짜리 4.419, 3bp 상승. 상대적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네요. 네, 2년짜리가 3.92, 거의 4% 근처까지 올라오는데 좀 걱정이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금리를 내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뭐 심지어는 트럼프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FRB에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압력을 가하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상당히 불안감을 주면서 금리가 올라오는데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죠. 네, 서로의 영역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지 마음대로 다 침범하려는 트럼프식의 저 발상. 우리나라 같으면 탄핵당해도 10번은 당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더 민주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테슬라는 마이너스 8%, 305.76달러. 뭐 이유는 어제 실적이 안 좋은 게 후속적으로 향후에도 좀 안 좋을 것이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데일밴드를 덕지덕지 바른 공룡의 모습이다.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없다는 거죠. 자율주행, 뭐 로봇택시 이게 과연 매력적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본 거죠. 왜냐하면 다른 데도 충분히 하면서 쫓아가고 기술의 격차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 플러스 1.76, 173.75. 제가 앞에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라고 그랬는데 잘못 봤네요. 173.75달러. 팔란티어 0.23% 상승 154달러. 이제 야금야금해서 170달러까지 올라가야죠. 팔란티어. 애플 마이너스 0.04. 브로드컴 1.84. 플러스. 네, 좋습니다. 인라인일리 0.74. 다시 인라인일리가 80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000원 한번 올랐는데 179달러. 제가 이거 추천해가지고 욕 바가지로 넣었는데 참읍시다. 뭐 이건 이제 쭉 가면서 200달러까지 갈 것 같으니까 좀 길게 보고 합시다. 미국 주식을 단기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TSMC 0.51% 상승. 비트코인 오늘도 상승에는 11만 9,010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일본하고 미국의 관세 협상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내용에서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일본과 미국의 비대칭 협정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오늘 박정훈이라는 유명한 블로그 그분이 KBS 기자 출신인데 그분이 쓴 걸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 원래 해외 직접 투자는 투자 환경이 변하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는 거죠. 아예 5,500억 달러의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취소가 불가능하고 이 기금을 미국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익의 90%를 가져가겠다. 이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금을 일본이 만드는데 돈은 미국이 쓰고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관세가 25에서 15%로 뭐 한 얼마 30에서 15%인 게 15%까지인 건가요? 이걸 계산을 해봐도 5,500달러의 기금 마련해서 얻는 수익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보면 차라리 버티고 있는 게 더 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일본은 대미 수출이 총 1,400달러입니다. 2024년 기준 25% 관세조차 트럼프가 제멋대로 정한 것인데 그럼에도 일본이 관세를 10%
10% 깎아 인하했다 이렇게 해봤자 14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5,500억 달러를 채우는데 이거 140억 달러 깎아준 거로 5,500억 달러 기금 출연을 채우는 것을 대꾸 밖으로 계산해보면 39년이 걸릴 정도로 막대한 기금을 조성해 주는데 550달러 이자가 해마다 240억 달러로 추정한다고 가정을 하면 차라리 관세 140억 달러를 깎은 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금을 마련해 주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예. 이전에 10년물 기준으로 때렸는데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종훈 기자는 상당히 일본이 뭔가 쫓겼다. 이시바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막 퍼주기식이었다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5,500 일본의 5분의 1의 규모라고 치면 경제 규모가 5분의 1의 규모라고 치면 1,000억 달러 정도를 기금을 설치를 하는데 동의를 해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걸 미국이 지 맘대로 투자 자금을 미국 국내에다 뿌리면서 사용하겠다는 거다. 이게 이제 올바른 협상이냐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장에서 흘러나올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관세를 두들겨 맞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뿌려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이자를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미국의 5,500억 달러의 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미국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여기 조항에 이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는 거죠. 상당히 불합리한 전망인데 저도 이 기사 해설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 건가? 일본 바보 쪼다 아닌가 빠가야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최소한 1,000억 불 기금을 만들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1,000억 불에 우리가 관세 25% 때리다가 15% 10%까지면 우리나라도 많아봐야 10억, 1조에서 2조, 3조 정도 관세 까지는 건데 그럴 바에는 1,000억에서 이 나오는 이자라든지 다음 재투자 이런 것들을 그냥 해주지 말고 관세를 떠안고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신정부가 들었으면 또 관세 협상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런 문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시장의 수급을 굉장히 너버스하게 보는데 어제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386억 달러 6억을 사고 개인이 9,500을 팔았죠. 개인은 상당히 세금 문제라든지 다음에 무역 협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외국인만 샀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일주일간 코스피는 2조를 샀고 네, 국내 개인은 2조 5천을 팔았다 반대인 모습이고 코스닥에도 어제 외국인은 376억을 사고 일주일간 128억을 샀다. 코스닥은 국내 개인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스닥에서는 기관 투자가나 연기금들은 다 판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수급이 외국인은 좋은데 나머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꼬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다면 수급은 A급은 아니라는 거죠. A급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선물도 어제 외국인이 2천억 정도 팔고 현물은 사고 선물은 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익거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고액 예탁은 66조까지 갔다가 65조로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신용잔고는 21조. 제가 22조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거의 다 목에 찼다라고 여러 번 증시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고를 날리고 있죠. 무엇을 사야 하느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이제 제가 뭐 유튜브를 보다가 소수몽키 분인데 이분이 미국을 분석을 잘하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요. 하반기 미국에서 상반기에 계속 올랐던 종목을 보면 네, 에드테크, 엠너빈, 스트래티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브룩피스 에셋, 로빈후드, 로블록스, 카바나, 클라우드 플래러, 코이버, 세니어 에너지, 버티브, 지스케일러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이 전부 S&P 500 지수에 미포함된 종목들이란 거죠. 그런데 순위는 S&P 500에서 89위, 95위, 100위 향후에 S&P 500에 대한 편입 기대감이 있으면서 더 선취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종목들이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다. 또 주도 섹터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죠. AI와 암호화폐, 네, 그리고 개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로 올라가는데 S&P 500에 편입이 되려면 4분기 연속의 흑자전환 같은 흑자와 유지 같은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도 안 될 수 있는 종목도 있는데 오늘가나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다. 상당히
흥미로운 모습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주도 업종에 속하고 AI나 암호화폐, S&P 500에 속하지 않고 수급이 몰릴 같은 종목들이 계속 올랐다. 상당히 재밌는 분석이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네, 무엇을 사야 되는가? 살보고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없다. 다만 바이오 오형제 있죠. 네,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알테오젠, 니가켄바이오, ABL바이오, D&D 파마텍, 펩트론, 바이오 오형제는 그나마 잘 버티더라. 특히 ABL바이오가 잘 버티면서 어제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해줬다.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이 잘 가다가 뭐 바이넴텍부터 시작해서 세경하이텍 어제 계속 두들겨 맞으는데 좀 더 빠지면 살만하다. 네, 이거 외에는 눈에 들어온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이런 종목들 우리나라는 실적 발표가 있어도 전부 하루천하로 끝나고 추가로 상당히 상승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뭔가를 사기보다는 지키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론 한번 봅시다.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금일 미국 시장은 알파벳의 전일 실적 발표 선전으로 전반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났으나 IBM과 테슬라의 주가는 5개티로 작동을 했다. 특히 테슬라의 하락은 충격적이었으며 향후 테슬라의 주가 운명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매우 깊은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 이때 테슬라를 가지고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것이 미래 먹을 것이다라고 플러팅하는 것은 사기라고 본다. 저는 아주 느린 공룡, 덕지덕지, 데일밴드가 덕지덕지 붙은 공룡의 모습으로 퇴화 중이다. 네, 매력이 반감한다는 거죠. 전일 한국 증시는 2+2가 일방적으로 취소되면서 리스크로 보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거 보고 또 일본이 5,500억 달러를 기금을 마련하고 자기들은 운영권도 없고 미국이 다 하고 이익의 90%를 미국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도 여기에 두들겨 맞을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들이 부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오늘 그날 또 어제 미국의 협상 연기는 그 의도가 너무 뻔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게 추가로 뭔가를 더 요구한 게 있지 않았을까. 웹스타인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정부가 일본을 때리면서 뭔가 돌파구와 탈출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한국이 또 같이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은 특별한 리더가 없다. 그리고 차익 매물이 계속 올라가면 나오는데 상승장 구분응설이 나타난 전형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장기는 없다는 거죠. 단기. 예. 지금은 먹는 시기가 아니며 지키며 이익을 실현하고 현금을 마련하는 보수적 스탠스의 시기다. 여러 번 강조하죠. 네. 지금 먹는 시기가 아니라 올라올 때마다 좀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고 현금을 마련하는 시기다. 자동차도 하루천하로 끝나고 반도체도 조정을 받고 있고 바이오 5인방만 살짝 올라가고 이 정도. 그래서 추격 매수하라고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 없다. 다들 뭔가를 그래도 사야 된다면 애플발, 폴더블폰, 서프라이체인 기업들이 단기 조정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추가로 더 빠지면 좀 사라. 파이넴텍, 세경하이테크 이 정도는 BHA 이런 정도는 살만하다. 네. 오늘은 금요일로 주말의 시작으로 전강후약, 윗꼬리 조심 이러한 말들을 반복적으로 루틴하게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주의해야 될 상황이다.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쉬었다가 다시 가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저는 우리 그 관세 협상이 살짝 그래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온다면 그리고 현 정부가 세금 제도라든지 배당 소득세라든지 다음에 양도소득세, 다음에 수수료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원하는 바대로 다시 재조정이 돼야만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 트렌드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전에는 불확실성 연속으로 상당히 힘든 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다음 주 일정 한번 봅시다. 화요일 6월 9일 미 이직 보고서, 7월 30일 BOJ 통화정책회의. 작년에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심할 것 같지는 않는데, 근데 일본의 지금 CPI가 3.3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모습으로 좀 위험한 게 있는데 어떤 모습일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날 FOMC 회의 발표, 한국 시간 30일 새벽 예정,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BOJ 기준금리 발표.
다음 주 금요일 날 애플 실적, 미국 상호간세 협정, 한국 8월 수출입, 7월 고용 보고서, 미국 ISM 제조 지수,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BOJ 통화회의, 30일 날 미국 BOJ 기준금리. 다음 주는 그렇게 한가할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정신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척 어려운 장입니다. 주식하기 참 어려운 장인데 저도 이제 많이 터져서 저도 뭔가에 물려서 굉장히 힘들었던 건 남들 올라갈 때 포모 현상이 굉장히 심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 또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내일은 조선, 건설기계, 전력기기, 노봇 이런 쪽하고 보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12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에서 저희가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친구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입니다. 저도 주말에 좀 공부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도 휴가 계획도 잘 세우시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